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 집은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어서 얼마나 오래된 먼지가 쌓였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다. 예전에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밤이 되면 창문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녹슨 문과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었다.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집안은 어두웠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각자 맡은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선택했다. 방에는 낡고 먼지가 쌓인 침대와 삐뚤어진 액자가 붙어 있었다. 액자를 자세히 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동시에 집안에는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이 이상한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곧바로 집을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꼭 잠긴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가두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패닉에 빠진 우리는 문을 열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집안 이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손전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다가 결국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손전등을 고쳐잡고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우리는 점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갑자기 계단 끝에서 백발의 노파가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될 곳이야. 그녀의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고 피부는 창백했다. 낮은 목소리가 집안을 메아리치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이곳에 왔으니 보고 간 것이 있을 테지 라는 말이 이어진 후 그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문 밖으로 황급히 나가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도 우리 귀에는 계속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급한 마음에 시동을 걸고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려 연구를 했다. 놀랍게도 그 집에는 정말 노파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다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집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악몽이 떠오르면 그 집의 소문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전히 문득 듣게 되는 그 발소리가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 집에 가기 전 난 그 집에 있던 액자를 떠올렸다. 사진 속 인물들이 웃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마치 경고하듯 우리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다. 이후로 나는 절대 호기심으로 가득한 장소를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놀러 갔을 때 겪었던 경험담이다. 그날은 잔뜩 흐린 날씨였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휴가를 보내기로 했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이름도 생소한 그곳은 고즈넉한 매력을 풍기는 곳이었다. 마을 외곽에 한적한 펜션을 예약했고 도착한 후 우리는 서둘러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우리는 근처 숲길을 산책하기로 했다. 현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그 숲에는 오래된 절터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묵는 동안 그곳을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던 터였다. 숲으로 들어서자 선선한 바람과 함께 스스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고요한 숲속에서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우리는 무성한 잡초 사이로 드러난 낡은 돌계단을 발견했다. 그 끝에는 정말로 오래된 절터가 있었다. 마치 세월이 멈춘 듯한 그곳은 몇 개의 기둥만 남아 있었고 이끼로 덮인 채로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기 뭔가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라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반사광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참을 지켜본 끝에 그것은 사람이 형상이 되어 우리의 시야에 또렷이 들어왔다. 마치 희미한 안개로 이루어진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날리며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그 형체는 소리 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고 한 친구가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무섭게도 그 형체는 우리가 피할수록 더 빠르게 다가왔다. 이제는 차갑게 등골을 스치는 공포가 나의 전신을 휘감았다. 마치 우리가 그곳을 결코 떠나지 못하리라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결국 우리는 홍비백산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숲은 점점 어두워져갔고 가느다란 가지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손길을 뻗어오는 듯했다. 간신히 펜션에 도착했을 때에는 숨이 턱에 닿을 듯 헐떡이고 있었다. 모두 무사한지 확인한 우리는 그날 밤을 잠으로 보내긴커녕 술로 밤을 지새우며 떠나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황급히 짐을 챙겨 나오는 길에 펜션 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숲속 오래된 절터에 다녀오신 건가요? 우리는 깜짝 놀라 그에게 지난밤을 설명했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옛날에 전염병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뒤 버려진 곳이랍니다. 종종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경험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숲과 절터에 얽힌 이야기는 나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길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따라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이 반짝였지만 어느 거리든 그렇듯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고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큰 길을 피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바람의 작은 뒷골목을 지나야 했다. 그 골목은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가로등 하나의 의지의 발길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새벽 시간엔 나처럼 늦게 끝난 사람들이 드물게나마 있을 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발걸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마치 멀리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빨라졌다가 때로는 느려졌다가 했다. 내가 걷는 속도를 조금씩 바꿔보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랐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고 결국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보았지만 그 순간 발소리도 멈춰버렸다. 색다른 공포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즉시 빠르게 골목 끝까지 달려나갔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편의점 안에 들어서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유리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편의점 앞에서 망설이는 듯 서성거렸다. 불안한 마음에 편의점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직원은 냉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가까운 곳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있어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편의점 밖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을 살폈으나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나는 평소 경험하지 못한 공포에 떨며 경찰의 호의를 받아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 골목을 다시 지나치게 될 일이 생겼고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다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목을 돌아서지 않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무감한 가로등만이 있었으나 그날 밤의 공포스러운 경험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수수께끼 같은 발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상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다시는 그 골목을 홀로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결심이었다. 비록 그날의 경험이 꿈처럼 잊히지 않고 가끔씩 다시 떠오르긴 했지만 그저 앞길에서 무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역으로 나의 안전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오래된 건물이나 폐가에서 벌어지는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면서 시작됩니다. 할머니 댁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집 자체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산중턱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어느 날 밤 호롱불을 들고 폐가로 탐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그곳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낡고 먼지 쌓인 가구들이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라며 주저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겁이 안 난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주위를 걷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가장 용감한 친구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친구들은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 앞에 한 친구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가족들은 이상하게 도구들을 쏘아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진 속의 한 사람이 갑자기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창문을 깨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봤을 때 폐가는 어두운 숲속에 다시 한번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할머니 댁에 돌아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 어른에게 지난밤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의 주민들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다행히도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 후 그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이 겪은 기묘한 경험과 함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공포의 썰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폐가에는 아직도 그 가족이 영원히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곤 했습니다.